아무리 잘해도 10발을 한 번에 쏴버리면 다 막아낼 수 없잖아요. 핵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하면 둘이 공멸해요, 공멸.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 하나를 파괴시키려면 중국 해군의 40%가 소요된다. 중국의 목표는 최소한 2035년 40년쯤 되면은 다 각기 달라요, 기준이. 병력을 비중을 많이 주는 데도 있고, 탱크 숫자를 더 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잠수함 숫자, 어떤 데는 함정 숫자, 이런 다 기준이 조금씩 틀려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just reference, 참고일 뿐이에요, 참고.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은 여기에 제일 여기 이제 빠진 것 중에 하나가 핵무기예요, 핵무기. 핵무기를 포함하면 또 다 순위가 바뀌어요. 우리가 지금 핵무기도 안 가졌는데 6위로 평가했잖아요, GFP에서. 근데 이거는 사실 핵무기를 가진 북한은 30위라고, 30위. 그러니까 핵무기를 들어가면 또 순위가 다 바뀔 수 있어요. 핵무기를 빼고 나머지 병력수, 탱크수, 함정수, 항공기수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계산을 했단 말이죠. 가장 많이 참고로 인용되는 게 미국의 GFP, 글로벌 포스 파워에 우리가 6위로 돼 있어. 미국이라는 나라는 따라갈 수가 없고, 미국은 천주국이라, 천주국. 방위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미국 1위인데 1위부터 15위까지 다 합쳐도 미국이 더 많이 쓰나요, 방위비가. 러시아가 2위로 돼 있고, 뭐 중국이 3위로 돼 있는데, 아마 내가 볼 때는 중국이 한 3위 정도 돼요. 러시아는 이제 항공모함도 한 척밖에 없어요. 그것도 구닥다리. 내가 볼 때는 일본이 우리보다 더 강해. 해군 같은 건 더 강해요. 근데 사실 일본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면은 일본이 육군은 인원이 적어요. 거기는 지금 총 병력 한 30만 정도밖에 안 돼, 일본은. 우리는 병력 50만, 60만에서 50만 지금 줄이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병력 같은 경우 우리는 육군이 더 강하죠. 근데 해군이나 공군은 일본이 더 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본이 우리보다 후순위란 말이죠. 우리가 6위, 일본이 8위 됐는데 이게 계속 해마다 기준에 따라 좀 바뀌는데 우리의 군사력 수준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이제 현무 미사일을 계속 양산하고 있잖아요. 현대전은 미사일 전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세계 군사력 6위지만은 북한은 30위로 GFP에서 평가하고 있지만은 지금 핵무기 때문에 질질 끌려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우리하고 군사력 경쟁에서 90년도 후반에서 2000년도 오면서 완전히 쳐졌어요, 이제. 재래식 무기는. 그러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계속 핵 실험을 했고, 핵폭탄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그거를 모든 핵무기 운반체인 미사일에 실는 거예요. 그래서 핵미사일이라고. 그래서 북한은 핵 미사일 잠수함이라는 비대칭 전력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를 우리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요. 핵무기는 핵무기로밖에 억제할 수 없어요. 나머지는 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가 미국의 핵우산에 얹혀 있다 그러는데 핵우산도 실질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면 쓸지 안 쓸지 몰라요. 북한에서 이제 경고를 하는 거예요. 너 나만 도와주면 가만히 안 있겠어? 너 함부로 하면 내가 저 ICBM으로 워싱턴 공격할 거야? 핵무기로? 그러면은 미국에서 난 남한을 위해서 나도 핵무기 쏠 거야, 이렇게 하겠냐? 자기 국민들이 우선이지. 생각해보세요. 전쟁이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우리한테 핵무기를 못 만들게 해요. 왜냐? 핵무기가 확산되면은 세계가 불안전하잖아요. 핵무기를 확산시키지 말자, 이런 NPT를 만들어 놓고 또 IAEA에서 감시를 해요. 핵무기를 만드는지 안 만드는지 감시를 계속 한다고. 근데 우리도 그런 만들지 말라, 이렇게 워닝을 항상 하고 있다고. 미국이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게 IAEA, 또 NPT, 우라늄을 공급하는 뉴클리어 서플라이스 그룹, 핵물질을 공급하는 거, 그 나라를 다 감시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그때 우리는 만들지 말라. 북한은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 만들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에서 아이, 우리가 해줄게. 북한이 핵무기 못 쓰게. 근데 해고사는 실질적으로 적용될지 안 될지 누구도 확신을 못 해요. 왜냐? 북한이 이미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 너 함부로 하면 내가 워싱턴 공격할 거야? 그러면 미국에서 우리 한국이 일본이야, 이렇게 얘기하겠느냐고. 그래서 프랑스가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한 거예요. 미국을 믿을 수 없다. 드골 대통령이 강하게 나간 거죠. 우리도 그런 전략을 세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갑론을박하고 있어요, 우리도. 왜 북한 우리보다 경제력이 막 40, 50배 처지는 나라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그거 가지고 계속 머리 붙잡혀 가고 있는데 우리가 자꾸 주장하니까 미국에서 우리 확실하게 핵우산 씌워줄게. 북한이 핵무기 공격 못하게. 그래서 지난달에 켄터키함 핵무기를 실은 잠수함을 부산에 입항시킨 거예요. 이 정도로 의지가 확고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핵무기를 만들지 마라. 이게 미국의 정책이에요. 막을 수 있는 거기. 그래서 요격 미사일을 만드는 것이 사드, 패트리엇, GBI인가? 그라운드 베이스드 인터셉트 미사일. 미국은 이지스함에서는 SM-3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날라오는 핵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것들. 그래서 그거를 미사일 디펜스
MD라고 하죠. MD. 한국의 미사일 디펜스는 코리아 에어 미사일 디펜스, KAMD. 그런데 방어를 아무리 잘해도 10발을 한 번에 쏴버리면은 동시에 쏴버리면 다 막아낼 수 없잖아요. 거기에 핵탄두가 들어있으면 치명적이죠. 이번에 이제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한 5,000발 쐈다 그러잖아요. 미사일 한꺼번에 쏘니까 못 막아내잖아요. 이스라엘의 가장 잘하는 방어 미사일 중에 하나가 그 아이언돔이에요. 아이언돔. 아이언돔이 무력화됐다. 그렇게. 아이언돔은 우리 96%까지 막아낼 수 있어 이랬는데 이번에 못 막아냈잖아요. 대량으로 쏘면 못 막아내는 거예요. 북한이 그 미사일로 우리를 계속 위협하고 있는데 우리는 방어 무기를 계속 양산해가지고 하겠다 했는데 그거는 이번에 전쟁을 보면은 그게 아니고 북한이 미사일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1대1 정도 만들어내요. 근데 핵을 지금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약점인데 지금 그래서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된 이후로 미사일 양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등한 숫자를 가지고 또는 그 이상으로 가져서 한 번 공격받으면 공격을 압도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죠. 핵이라는 게 터지면 2차 대전 1945년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폭탄을 투하했잖아요. 500m 상공에서 투하했어. 그때는 핵무기 위력이 15 내지 20킬로톤 정도 수준이었어요. 고위력이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막 메가톤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일시에 죽은 사람이 7, 8만 명. 그때는 저위력이었지. 그리고 나서 후유증으로 죽은 사람이 또 그 배 정도 됐다고. 한국 상공에 한 500m 떨어뜨리면은 그것이 어느 정도 위력이냐. 한 번에 막 수십만이 죽을 수 있고 50만 명, 100만 명이 죽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은 핵탄두의 위력에 따라 틀리다고. 그러나 우리가 실증적으로 우리가 확인된 거는 히로시마 나가사키. 그게 500m 상공에 떨어뜨렸는데 15 내지 20킬로톤 있다. 그게 일시에 7, 8만 명이 죽어버렸다. 다 타버렸다.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교훈이 그렇게 일시에 죽었고 후유증으로 죽은 사람이 그 배 정도 숫자였는데 그 후유증을 보고 사람들이 뇌에 각인된 것이 야 원자탄을 쏘면 안 되겠다 이거예요. 몰골이 막 흉악하잖아요. 쳐다볼 수가 없잖아요. 괴물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인류 역사에 핵무기를 쓴 건 한 번 반인류적이다. 그래서 지금 안 쓰고 있는 거죠. 핵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하면 둘이 공멸해. 이기고 지고가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핵무기를 못 쓰는 거예요. 상호 확증 파기. 너 죽고 나 죽자. 나 죽는다. 그게 핵무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그거를 뺀 재래식 무기로 하면은 중국하고 미국하고 싸우면 뭘로 싸우겠어요? 재래식 무기는. 육군이 갈 수 없잖아요. 지리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해군밖에 없죠. 해군. 해군력 하면은 미국이 항공모함 10만 톤짜리 11척 있어요. 네. 중국은 이제 2척, 3척 있어요. 항공모함은 항공기가 주 무기예요. 항공기 성능은 미국이 월등해요. 러시아의 군사 평론가가 얘기를 하기를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하면 항공모함 혼자 다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맨 앞에는 핵추진잠수함이 방호함을 따라다니고 있고 그 다음에 구축함, 순양함이 둘러싸여 있어요. 그때 항공모함 전단은 거대한 전투 전단이라고.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 하나를 파괴시키려면 중국 해군의 40%가 소요된다. 이 정도로 할 정도로 미국이 앞서 있어요. 누구도 넘볼 수가 없지.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금 교전이 일어났는데 여기에도 맨 먼저 확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항공모함 전단 2개를 보냈잖아요. 함부로 확전하지 마라. 이란, 레바논, 시리아 함부로 이스라엘 공격하지 마라. 나는 이스라엘 편에 서 있어. 딱 간 게 지금 항공모함이에요. 왜 항공모함이 생겼느냐? 2차 때까지는 거포주의, 포도 막 크게 만들고 배도 크게 만들고 일본의 야마토 전함 같은 건 72,000톤짜리예요. 큰 배 해가지고 포신이 사람 몸뚱이에 들어갈 정도로 그래서 멀리 날린다고. 20km, 30km 날리는데 수평선을 보면 안 보이잖아요. 비행선 같은 걸 띄워가지고 막 정찰해가지고 여기다 쏴, 저기다 쏴 이렇게 얘기해 줬다고. 그러다 보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육상에서 항공기에 날아가서 보고 와서 그쪽에 뭐가 저기 있어. 이쪽으로 이동해 이런 거 알려줬다고. 그러다 보니까는 육상에 있는 항공기 번거로우니까 배에다 항공기에 싣고 다니자. 그래서 배에서 기준기로 내려줬어요. 바다로. 그냥 수상 비행기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거기 갔다 오면 기준기를 또 올리고 또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배를 더 키워. 배 활주를 만들어버려요. 항공모함의 장점은 항공기 전투기라는 건 작전 반경이 있어요. 연료를 어느 정도 싣고 가면 바닥나잖아요. 그것 때문에 뭐 작전 반경이 500km다, 뭐 1000km다 이런 얘기는 거기까지 가서 폭격하고 돌아오다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항공모함을 싣고 다니면 항공모함 연료를 항상 싣고 다니니까 항공모함 쭉 이동해주면 작전 반경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항공모함이 적진 가장 깊숙이 가서 항공기를 통해서 폭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항공모함을 무섭게 생각하는 거예요. 항공모함을 호위하는 세력 또한 이지스 구축함, 순양함 이런 것들은 엄청난 공격 능력을 가지고 있죠. 미사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항공모함은 현대전의 총하다. 이 항공모함 전력을 볼 때 중국은 걸음마 수준이라고. 항공모함도 미국보다 6, 70년 늦게 시작한 거예요, 중국이. 그렇기 때문에 따라가기가 힘들죠. 그러나 중국의 목표는 최소한 2035년, 40년쯤 되면은 미국과 대등한 해군력을 갖겠다. 이게 목표예요. 그러나 내가 볼 때는 지금도 함정 숫자에서는 중국이 앞서요. 중국이 한 350척 정도 되고 미국 290척 정도 되는데 미국은 러시아하고 냉전 끝난 이후로 함정수를 줄였어요. 그거를 이제 국민들한테 복지 사기로 이제 돌리자. 복지 문제로. 그래가지고 줄였는데 중국이 계속 해군력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수천억 되는 구축함 같은 걸 막 벽돌 찍어내다시피 하고 있어요. 아, 이거 안 되겠네 해서 미국에서도 함정수를 지금 올리고 있다고. 아무튼 우리 강대국, 일본하고 중국 사이에서 우리는 잘 살아야 돼요. 일본하고 중국은 과거에 우리를 짓밟았던 민족이기 때문에, 국가이기 때문에 그들이 함부로 건들지 못하게 우리는 한미동맹도 잘 해야 되고. 인도 같은 경우는 핵무기 보유국이 5군데가 공식적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5건 P5라고 해요. P5. 근데 인도하고 파키스탄, 이스라엘은 인정은 안 해주지만 가지고 있어요. 거기는 NPT를 탈퇴했어요. NPT에 들어가면 핵무기를 못 만들거든. 핵 확산 금지 조약에 들어가면. 근데 인도 같은 나라는 거대한 중국이라는 잠재 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중국하고 인구가 거의 비슷했어요, 이제. 가끔 뉴스에 보면은 그 국경에서 막 전투하고 그러잖아요. 곡괭이 가지고 싸우고 뭐 탱크 가지고 싸우고 그러는데 그런 잠재가 있기 때문에 핵무기가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로 이제 비공인이지만은 인정을 해요, 사람들이. 인도 태평양에서 중국, 인도, 일본 빅3잖아요. 인도는 계속 군사력 증강시키고 있는데 인도는 잠수함도 가지고 있어요. 핵무기도 가지고 있고 항공모함도 가지고 있고 대부분의 기술을 러시아로부터 전수받아가지고 인도는 거대 중국이라는 잠재 적국이기 때문에 키우지 않을 수 없다. 시장도 커요. 근데 인도는 무기를 파는데 가장 힘든 나라 중에 하나예요. 계약이 복잡하고 의사결정이 너무 오래 걸려요. 하나 팔려면 몇 년 걸린다고. 아주 지지부진해요. 그래서 지금 인기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인도도 방위산업 시장이 엄청 커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방위산업 시장이 커진다는 건 무기 자주국방력을 키운다는 거죠. 곧 있으면 중국을 따라잡을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 아까 조금 전에 인도 얘기했지만 인도, 일본은 왔다 갔다 해요. 그다음에 이태리, 뭐 영국 이런 데 거의 고순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군사비가 제일 많아요. 지출하는 게.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랍권의 맹주가 되기 위해서 지금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다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도 원인 중에 하나예요. 이스라엘이 사우디하고 엄청 가깝게 지내려고 하니까 하마스에서 그 왼수 같은 놈들하고 왜 가깝게 지내? 우리 아랍권 대동 단결해야 돼. 이런 차원에서 하는데 사우디아라비아, 그다음 UAE 이런 데는 계속 무기를 사들이고 있어요. 중동은 화약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이념 전쟁이 항상 일어날 수 있는 장소고, 그다음에 이란이라는 나라는 호르무즈를 끼고 계속 원유 수출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데는 항상 분쟁 가능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런 데가 계속 올라오고 있죠. IT 산업과 반도체를 전체적으로 함께 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IT 산업을 이루는 근간이고 핵심이 되기 때문에. 최근 서울에서는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죠. 대형 평수 아파트 하나, 소형 하나, 한가 하나 바꿔도 돈이 남아. 이것만 아셔도 부동산의 가격 전망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다.